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의 낚시도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낚싯대, 로드의 종류, 그리고 액션, 그리고 그거에 따른 낚싯대의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텐데요. 크게 분류를 하자면 바다와 민물 두 가지의 이제 낚싯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분이 장비를 다른 곳에서 사서 저한테 오셨는데 그 장비가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낚싯대를 제가 지금 놔뒀는데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물 로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낚을 수 있는 어종이 베스, 쏘가리, 산천어도 있고 꺽지도 있고 뭐 송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이 로드가 다 같냐? 아니에요. 낚싯대의 휘임새도 다르고 생김새도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샵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낚싯대 하나면 다 잡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베스 스피닝대를 꺼냈는데, 스피닝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낚싯대가 굉장히 이제 매끈하게 생겼죠. 그리고 가이드가 이렇게 생겼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선택할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낚시샵에 가면 뭐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여기에 다 표기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겠죠? 제가 여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는 6.4피트, 그러면 1피트에 30cm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4인치란 얘기예요. 6.4피트라고 하면 6피트 4인치인 거예요. 그러면 얘의 길이는 한 184cm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회사별로 약간씩 뭐 틀리긴 하지만 뭐 LURE, WT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 낚싯대가 던질 수 있는 루어의 무게, 그러면 뭐 만약에 뭐 16분의 1에서 뭐 16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7g에서 뭐 한 13g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낚싯대가 허용할 수 있는 무게를 얘기해요. 루어의 무게. 그리고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써져 있는데, 뭐 얘는 뭐 쉽게 얘기해서 6파운드에서 뭐 한 12파운드다 뭐 12LB라고, 이렇게 LB가 아니라 파운드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낚싯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낚싯대를 살 거냐, 나는 뭐 민물에서 꺽지, 뭐 쏘가리 계열을 한다면 보통 울트라 라이트 아니면 미디움 라이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나는 민물에서 작은 소형 어종을 할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쏘가리 같은 민감한 어종을 할 때는 좀 더 로드가 지금 약간 라이트하게 지그헤드라든가 미노우라는 걸 쓰는데, 그걸 좀 약간 가볍게 쓰는 편이에요. 로드가 너무 빳빳하면 그런 것들을 캐스팅할 수 없기 때문에 로드의 액션이 좀 더 부드러운 타입, 우리가 계류에서 낚시를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엑스트라,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뭐 미디움 라이트, 요 정도 밑에 선에서 고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꺽지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어종을 공략할 때는 낚싯대도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보통 한 6피트 미만, 물론 뭐 6.6피트까지 써도 상관은 없지만 뭐 6피트 미만의 뭐 엑스트라, 울트라 라이트 이 정도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꺽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쏘가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을 조금 강한 데를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 정도의 스펙을 쓰시면 돼요. 미노우나 이런 걸 쓰신다고 봤을 때는 이제 플러그용 낚싯대들은 대부분 약간 레귤러성이에요. 로드 자체가 활처럼 전체적으로 곡선이 휘는 그런 이제 로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웜 위주를 사용한다면 약간의 이제 모더레이트 패스트나 패스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로드가 이렇게 내가 자루를 쥐었을 때 이렇게 활처럼 휘면 레귤러,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패스트는 여기서 약간 더 이렇게 휘임새가 있고, 패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초리 때만 이렇게 휘어요. 약간 이거는 좀 너무 약간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로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지금 액션을 너무 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런 이제 레귤러 패스트 같은 거, 요런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뭐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로드들이 대부분이 요 액션에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베스 낚시를 하게 될 텐데, 자, 스피닝 대를 좀 전에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렇게 아까 좀 다르죠.
여기에 이렇게 권총 손잡이처럼 뭐 이렇게 이상하게 튀어나왔죠. 이걸 트리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베이트 때예요.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그 1편에서 로우파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릴이에요. 어떤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이런 대에다가 스피닝을 꽂아서 이렇게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파지도 굉장히 안 좋죠.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절대 스피닝에 이런 베이트 로드를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베스 때인데 만약에 나는 스피닝을 건너뛰고 베이트로 입문을 할 거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저는 꼭 스피닝을 경험하고 베이트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나는 애초부터 베이트를 갈 거야. 그러면 주변에 아니면 샵에 지인이 있으셔야 돼요. 이 베이트는 캐스팅하는 방법이 서밍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조금 고전을 많이 하세요. 누군가 만약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베이트를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스피닝을 먼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닝 대 같은 경우는 이 로드가 가이드가 이렇게 밑에 배열이 돼 있어요. 밑에 아래쪽으로. 그래서 휨새가 이렇게 휘어지는데, 베이트 대 같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서 가이드가 오히려 위에 올라와 있고 이렇게 휨새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베이트 로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베스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로드를 처음에 이제 베이트 로드를 시작한다 그러면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미디움 헤비를 사라, 뭘 사라.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디움 헤비가 범용적으로 봄, 여름, 가을 봤을 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물론 있는데 베스 낚시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피닝 때를 먼저 연습하고 베이트 때를 구매를 하는데, 베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베이트 미디움을 먼저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은 섹션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응되는 로드가 다 있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도대체 뭘 사야 되지? 미디움 라이트, 미디움 헤비. 온라인에서 미디움 헤비를 자꾸 사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 우리 베스 게임을 뛰거나 베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미디움 헤비가 국내에서 나오는 데들이 대부분 약간 패스 타입이거든요. 거의 지그 샤프트라고 보셔야 돼요. 약간 빳빳하고 패스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 베이트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미디움 때, 이 미디움 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이제 미노 플러그라 그러죠. 미노를 쓸 수도 있고, 적당히 웜도, 그러니까 소프트 베이트도 쓸 수 있고, 스피너 베이트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디움 때 가지고 이제 커버 낚시는 하기가 힘들겠죠. 이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미디움 때로 시작해서 여기서 미디움 라이트, 여기 미디움 헤비, 그 다음에 헤비, 엑스트라 헤비, 이런 식으로 기준이라는 걸 두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베이트 로드에도 항상 이 블랭크가 뭐냐면 이 로드에 항상 써져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게. 루어는 몇 그램부터 몇 그램, 이 낚싯대 이름, 길이,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주변 지인한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샵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 베이트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잘 모르겠다, 나는 베이트 입문하는데 어떻겠다, 이러면 저한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댓글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민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스 로드 아니면 계류성 로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송어 낚싯대나 아니면 이렇게 꺽지 낚싯대, 그렇다고 전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적정껏 액션이 맞으면 내가 울트라 라이트다 이러면 쏘가리도 적당히 할 수 있고요, 꺽지도 할 수 있고, 송어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디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빳빳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미디움 라이트로 쏘가리를 못하냐?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신가요? 스피닝 로드와 베이트 로드의 장단점과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죠. 스피닝과 베이트의 장단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스피닝 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캐스팅이 굉장히 쉬워요.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베일을 제끼고 캐스팅하면 아무데나 이렇게 날아갈 수 있고 줄꼬임도 없습니다. 근데 베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생각 없이 이제 캐스팅을 해요. 썸바라는 클러치를 누르고 바로 던지면 백래시라는 게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서밍이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엄지손으로 그 스풀이 돌아가는 걸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닿으면 이렇게 잡아주고. 베이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베이트는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는 루어도 쓰고 낚싯줄도 좀 두껍게 쓰다 보니까 커버 낚시 아니면 이렇게 수풀이 많이 우거진 곳,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던지고 싶은 자리에 캐스팅이 가능하고 또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베이트의 장점이라고 딱 손꼽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견인력,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릴이죠. 내가 정확한 자리에 정투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스피닝도 물론 정투가 가능하지만 약간은 이제 베이트보다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자, 이 정도로 뭐 궁금한 게 풀리셨나요? 자,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까지 미스터리였습니다.